원장님, 예, 원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네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숭실 도시 포럼 제3차 숭실 도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1차, 2차 포럼을 거쳤고 오늘이 3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들이 해오던 것과 조금 달리 첫 번째는 이제 그 독일의 그 라이프치히 도시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남포시의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주제입니다. 군충과 나진 그리고 핫산을 연결하는 국제도시 건설인데 저희가 이 주제를 택하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들이 주로 그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북한 도시 쪽이었지만 그 북한 도시의 어떤 그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외부의 어떤 연계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이제 두만강 쪽이 한 축이라고 하면 또 압록강 쪽이 또 한 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만강의 그 개발을 위해서 두만강 쪽 군초가 낮은 그리고 핫산을 연결하는 국제도시 건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얼마 전 포럼에서도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를 모시고 군춘 나진 그리고 핫산 이 지역의 어떤 개발이 북한의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에 대한 그 포럼도 저희들이 열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으로 박세영 그 도시환경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세영 소장님이 이제 나오실 텐데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박 소장님은 국민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거치시고 청주대학교에서 건축공학으로 박사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경력을 쌓으셨는데 특별히 연변대학교 그리고 중국 도문시 이런 북한의 이제 접경 지역에 쭉 계시면서 북한 도문시 인민정부 도시건축연구원 원장이라든지 또는 연변 조선 쪽 자치부 부동산 협회의 고문회로 활동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력을 그쪽에서 쌓으신 분입니다. 현재는 NCURI DMZ 도시환경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현재 소장님으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세영 교수님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 귀한 자리에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눌 때 좋은 기회가, 통일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PT가 훈춘과 라진 그리고 핫산을 연결하는 국제도시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드렸거든요. 녹음하지 마시고. 네. 오늘 제목은 훈춘과 라진 그리고 핫산을 연결하는 국제도시입니다. 훈춘과 라진 또 핫산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한국에서는 낯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합작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 한국에서는 두만강 다국적 도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맞출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도 좀 해보시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동북아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동북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두만강 다국적 도시, 그리고 훈춘 두만강 삼각국제관광 합작 구역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끝으로 뷰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는 세계 지도를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 지도가 전체를 보고 우리의 비전과 또 생각을 넓히는 건 좋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코로나 등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구를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은 모스크바는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국은 오른쪽에 있고요. 그 가운데 한반도가 자리지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동진을 거듭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진출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모스크바의 주변에는 동유럽과 또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의 경쟁과 또 그 분쟁들로 인해서 러시아가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모스크바는 너무 춥고 경제 발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앞으로의 경제를 위해서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가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경제를 일으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동북삼성을 통해서 태평양과 바로 연결이 되면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길보다 더 유리하고 또한 일본과 미국 대륙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1대1로가 있지만 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중앙아시아와 여러 걸쳐가는 육로로 가는 것에는 많은 세간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물론 풀어야겠죠. 그래서 중국은 동부삼성에 있는 쪽으로 라진 쪽으로 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이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또한 일본은 중국 대륙과 유럽 진출을 위해서 교두보가 필요한데 그 지나가는 길들은 유럽으로 가려면 결국은 한반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결국 여기 한반도가 갖고 있는 것은 병목 현상을 붙들고 있죠.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보면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또 그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국의 사례들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북아는 중국과 한국, 또 러시아, 몽골, 일본 이렇게 6개 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아시아의 그 40%를 차지하고 경제 규모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이렇게 열려 있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동양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또 그리고 지금 시대가 필요한 그런 때가 되었죠. 그래서 동북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중국의 전략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 경제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연해 지역의 경제 중심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연해와 대륙으로 연결되는 그 경제 중심에 그걸 두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있는데요. 그 변경의 상호 중심으로 두겠다. 무역 중심으로 두겠다는 것이죠. 이게 큰 네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동북아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동북아가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동북아는 중국의 그 큰 대형 안녕산맥과 소형 안녕산맥 등 이런 큰 산들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한반도하고는 태백산맥 등이 같이 있어서 더구나 북경과는 연결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하고는 백두대간과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연적으로 거기 고립되어 있는 동북 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웠던 우리가 그야말로 척박한 그런 산지여서 큰 관심이 두지 못했던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죠. 근데 그걸 문헌을 보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랑캐가 내려올 때 그 경로를 보니까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을 것이다. 또 일본은 자연적으로 중국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서해 위주로 다니고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문 쪽으로 청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국 대륙을 진출하기 위한 그 일본의 생각은 청진을 통해서 동문의 기차를 세우게 됩니다. 기차를 정쪽. 그래서 거기서부터 길림성 그리고 북경까지 연결되는데요. 지금은 몽골까지 연결되는 그 철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이 지역을 동북아 지역이고 또 특히 우리가 보면 두만강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만강의 문화권은 중국과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몽골까지 연결되는 그런 두만강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두만강 문화권이 새로운 시대의 동북아를 주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몽골은 우리가 의심을 약간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데 철도가 연결되면 몽골은 이 철도를 통해서 라진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의 동북아의 중심으로서 주요한 도시를 찍어보니까요. 서울과 훈춘과 북경과 하얼빈과 이런 사이에 강이 3개가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는 송하강이 있고 또 러시아와 접경된 아무르강이 있고 또 우리가 한반도와 같이 경계에 있는 두만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하고 접경에 있는 두만강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생각과 또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생각들을 이 계획을 가지고 중국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은 소위 창지2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창지2는 2009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장춘에서부터 장춘, 길림, 훈춘, 또 하나는 나진까지 연결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지2는 그 중국에서의 그 동북 쪽에서의 끝을 어떻게 보냐면 장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 동북아 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보면 거기 산들이 많고 척박해서 사람들이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장춘이 거기에 동북의 대표 도시고 거기가 어쩌면 동북의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훈춘까지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라진항까지 연결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지투라는 것은 곧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바다와 연결하겠다. 소위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륙과 바다와 연결하겠다. 그것이 장지투 계획입니다. 2009년 11월에 이거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중국에서 국가국으로서 그 장춘을 핵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림시와 훈춘시를 두 날개를 둬서 바다에서 들어오는 걸 라진을 통해서 훈춘으로 들어오면 그 철도로 연결돼서 또 고속도로로 연결돼서 장춘으로 들어오고 그 장춘에서는 이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동북아 경제의 교두부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입니다. 몇 년 전에 장춘시에서 부탁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춘의 그 오래된 그 낙후된 건물 공장들을 이제 헐고서 주거시설, 아파트나 이런 걸 지을까 하다가 그게 아니라 문화시설을 좀 줘야겠다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자문하게 됐는데요. 자문하면서 장춘시를 돌아보니까 장춘시의 장점이 뭡니까? 했더니 인구가 많습니다. 또 재정이 튼튼합니다. 또 하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럼 너무 좋군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다 북경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장춘시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경제도 아주 튼튼합니다. 그런데 대학도 많고요. 근데 대학이 졸업한 젊은이들이 다 그 도시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춘은 결국은 젊은이들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장지투가 활성이 된다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또 태평양에서 건너오는 많은 이런 인재들과 또 그리고 교류들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겠죠. 이런 계획들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이런 계획 안에서 이제 2015년 9월 20일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춘에서 연결되는 연길과 훈춘으로까지 연결되는 고속 철도를 보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건 엄청난 돈을 들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계산은 맞지 않죠. 거기 인구도 많지 않고 사람도 많이 가지 않고 그러나 이런 큰 계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철도로 인해서 도시들이 발전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진행되고 있다. 중국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철도로 인해서 도시들이 처음으로 철도를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연기시가 세워지면서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철도로 인해서 도시들이 처음으로 연길이 있기 전엔 용종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도문은 더 철도 도시로서 어쩌면 중국 대륙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장춘에서부터 도문까지 연결된 종점인데 이제 도문에서 어디까지 했냐면 훈춘까지 아예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속철도가 있기 전에는 하얼빈이라든지 훈춘을 가려면요. 훈춘에서 그 흑룡강성을 가려면 도문에서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북경에서 온다면 도문에서 내려서 다시 갈아타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가 종점이 도문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는 도문이 아니라 훈춘이 고속철도의 종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제 다시 또 연결되는데요. 다른 일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춘을 보면 라선, 청진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도시까지 연결되죠. 러시아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해안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또한 고속철도만이 아니라 창출의 전략을 통해서 항구를 빌리게 되죠. 자루빈너 항구를 빌리게 되는데요. 이 항구를 빌리게 되면은 중국 내륙에서 꽉 막혀 있는 몽골이 철도로에서 이제 이 항구까지 나올 수 있게 되면 그야말로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 이 삼국의 경제기 영역이 확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을 2014년 5월에 러시아의 스마라는 그룹과 건설 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완공 예정으로 해서 지금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게 지금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된다면
인구가 대해서 가장 큰 항구로 될 것으로 예정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보면 이 차항 출하 전략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바다로 나가는 길을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 내륙과 연결돼서 그야말로 중국 대륙과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길을 열게 됐다. 그것이 이제 1대1에서 그 계획을 갖고 진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어디로 나갈까요? 우리나라 동해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장지2 계획을 약간 좀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지2, 장춘, 길림, 두만강 위협. 이 계획을 보면은, 첫째로는 보면, 장지2는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것이에요. 장춘에서, 출발해서 길림을 통해서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연변 자치주가 있는데요. 그 연변 자치주에는 여러 7개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정, 연길, 동인, 순춘, 안도, 이런 다양한 그 도시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구역에 맞고 그리고 규모를 좀 키우겠다. 특히 여기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제 공조를 이루겠다. 이 훈춘이 바다로 열리게 되면 한국과 러시아, 일본, 홍콩의 공업단지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니까 러시아도 그렇지만 홍콩, 싱가포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옵니다. 특히 홍콩은 굉장히 그들이 그 계획이 아주 잘 짜져있더라고요. 특히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바다하고 연결돼서 이쪽으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스타트 계획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경에 그 경제 협력 구역이 생기겠죠. 자연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그게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북의 그 경제 무역의 주체로 가겠다. 또한 그 주변 이거 국가인 한국과 일본, 러시아의 과학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중국의 원본을 그냥 직역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번역이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얘기하는 국제 공조에서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의 과학기술 경력이 필요하다. 결국은 저희는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술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들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길에는 하이테크 산업개발도가 건설되어서 소위 연길뿐만 아니라 훈춘에도 있고요. 동문에도 있고 이게 용정에도 있고 곳곳마다 도시마다 산업 단지들을 세워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두만강 지역을 개발하고 개방하겠다. 지금까지는 도문에서는 혹시 여러분들 뭐 몇 년 전만 다녀도 지금은 더 그렇겠죠. 중국 도문에 가서 북한을 보려면 사진도 잘 찍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다 막아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국경의 인프라를 이제 건설해서 도로, 그 다음에 다리도 지금 짓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뉴스에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훈춘하고, 아니, 도문하고 또 북한의 남양시, 그리고 훈춘, 또 단동도 그렇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는 국제공항의 물류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환경 분야. 왜냐면 이쪽에 또 특히 훈춘이나 이런 때는 또 흑명강이나 훈춘 쪽에는 또 용정 쪽에는 환경 분야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분야도 또 아울러 잘 보존하고 준비하겠다. 그리고 지식, 문화, 여행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키겠다. 이 지역은 중국에는 이제 조선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 사람으로서 조선말을 사용하니까 그러면 한국이 있죠. 또 러시아 고려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으로서 조선 말을 쓰니까 자연적으로 여행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또 문화에서도 우월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자기네들이 중국에서 갖고 있는 그런 문화와 또 여행,
또 그리고 그 지식 부분에서 또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우월을 가지고 관광 지역을 개발하겠다. 예. 거기서 또 눈에 띄는 것을 개방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또 준비할 것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화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좀 잘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는 이 두만강 지역은 미래 발전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척박하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북한과의 경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중국에서는 이 지역을 미래 발전의 중심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두만강 지역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모범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의 허브 교통 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국제 경제의 허브다. 금융 허브다. 무역 센터로서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물류로서도 또 관광으로서도 문화 교류 센터의 허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잘 생각해 보면 언어에서도 문화적인 것에서도 장점이 갖고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보면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뭐가 있냐면 바다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중국은 거기서 동해 바다로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이 막고 있기 때문에 라진이.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 훈춘 국제 합작 구역을 제안한 것입니다. 결국 장춘을 핵심으로 길림시와 훈춘시를 두 날개로 해서 동북아 경제의 교두를 성립게 됨으로써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한국과 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의 경제를 자기가 주도해서 가겠다. 그래서 라젠항도 56년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리해서 보면 중국은 육상으로도 또 해상으로도 진출하는 것을 이 계획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행한 첫 번째 계획은 고속철도를 처음에 연결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장춘에서 훈춘을 지나서 북한 라진항구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 길을 열게 되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자르비노항까지 연결돼서 태평양까지 나가는 길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북경에서부터 장춘, 훈춘까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고속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동서양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건축은 우리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시작은 로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이 유럽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지구를 한 반바퀴 돌아서 이게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양 지도로서 경제와 문화와 디자인을 다 주도해 갔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것이 열리게 되면 그 위치가 바뀌는데요. 동양의 중심이 되어서 서양이 거기서 협력하는 위치가 바뀌는 것이죠. 지금의 경제와 문화는 어떤가요? 서양이 중심이 되고 동양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순서가 바뀐다. 동양적인 사고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거 저는 굉장히 큰 포인트고 앞으로 도시계획과 또 앞으로 이 전략을 세울 때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는 서양에서가 아니라 동양적인 사고로서 동양적인 접근과 도시 공간을 이해해야 되고 또 문화와 또 디자인 패턴과 색깔의 감이나 이런 것들을 동양적인 사고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동양으로부터 시작되는 서양, 동서양이 만나게 되는 시작점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하기는 우리는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속초, 라진, 훈춘, 연길,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길을 들어가야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열은다면, 바깥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연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러면 제가 살고 있었던 연변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춘, 순춘 고속철도 개통으로 해서 동북아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첫째로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장춘에서 제가 연길에서 장춘을 가려면요. 이틀을 일정을 잡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기차를 타고 갔다가 아침에 도착하면 장춘에 다음날 아침에 일을 보고 거기서 또 오후에 기차를 타면 그 다음날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틀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침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심을 연길에서 먹을까? 2시간이면 오는 거예요. 장춘에서 연길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생활권이 가까워졌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절에 여행객이 같은 시기에보다 95%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여행사들이 북한과 러시아로 여행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많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길림, 도문, 순춘,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 쓰여진 것이 2015년 10월 21일 날 그때 100만이나 왔다 갔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올까 하는데 이 동쪽이 시작이잖아요.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이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또 그리고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중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러시아와 만날 수 있고 바다를 볼 수 있고 하는 아주 이국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에서 러시아, 북한의 삼국 접경 도시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훈춘이 동북아 지역의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이 동북아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경제와 문화입니다. 장춘에서 사람들이 전에는 제가 공항에서 제자를 만났는데 부평에 사는 애인데 인천공항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니 했더니 제 여자친구하고 그 명동에 있는 롯데에 가서 쇼핑 좀 하고 식사 좀 하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부평에 있는 애가 명동에 와서 자기 여자친구하고 밥 먹고 롯데에서 쇼핑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웬만한 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게 불편하니까 연길에 가면 돼요. 연길에 가면 한국 상품 많고 또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불고기나 뭐 다양한 것들, 삼계탕 이런 것들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전주 비빔밥이 있는데 10시 30분인데 9시부터 관광객들 모여서 기다려 있는 거예요. 줄 서서. 끝날 때까지. 보쌈집, 원할머니 보쌈집 같은 거. 또 연변에서 쇼핑도 하고. 근데 여기서 쇼핑이 보니까 배추김치도 있지만 소임줄, 도라지, 인삼, 영지, 녹용, 명태. 저는 명태가 거의 짝태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원산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오니까 또 여기 또 뭐라 그러더라. 이게 뭐 명태로 하는 요리 있잖아요. 그래서 맛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디가 오리지널인지. 문화가 바뀌어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동북아 시대에서는 냉면도 이제 동북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냉면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그래야 우리가 경제를 리드할 수 있으니까. 경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화는 그 경제를 쌓는 보자기와 같아서 문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경제를 리드할 수 있고 그것을 크게 쌓는 규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글로벌한 최소한 동북아에 맞는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동북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1대1로 큰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참 문제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진행합니다. 중국 내륙과 또 바다로 가는 것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막힌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동북쪽입니다. 동북쪽이 막혀 있으면 그게 뚫려 있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이 됩니다. 막다른 골목은 어떻게 돼요? 어둡게 되고 경제가 회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게 뚫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뚫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거점에 다시 한번 한반도가 딱 갖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것은 동북아 시대의 시작점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년 3월 21일 날 KBS 창사 88주년 기념으로 한일 한반도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것입니다. 그때 참석자는 한국의 김석철 교수 있고 중국 청와대학 교수, 러시아와 미국 기자가 참여해서 대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그 화면을 한번 캐치해봤습니다. 김석철 교수가 제안한 건데요. 저희 오른쪽에 가운데 보이는 그 부분이 그 나라에다가 세 나라, 어디죠? 러시아, 중국, 북한이 그 만나는 그곳에 유라시아의 특별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도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분들이 제안한 걸 보겠습니다. 러시아 쪽에는 핫산이 있습니다. 또 중국 쪽에는 훈춘이 있고 훈춘시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경신진, 방천이 있는데요. 또 라진시가 선봉이 있는데 선봉이 이쪽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또 다시 두만강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만강도 그 세 개의 도시를 하나의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두만강 다국적 도시라고 하자. 이 세 나라가 유라시아 특별시를 만들게 된다면 중국 방천에서 또 러시아 핫산에서 북한의 라진 그 두만강동에 만난 곳에 두만강 다국적 도시를 만들자. 그렇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전쟁은 경제에 묻히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것으로 해서 기대되는 것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게 됩니다.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서 라진, 방천, 핫산에 각각 각 지역 나라별로 100만 평씩, 100만 평방미터에서 우리나라 평수로 한 30만 평을 각각 땅을 만들어서 100만 평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자본을 투자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 에너지, 농식물 첨단 산업 기지를 만들어서 남만,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오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아니면 이것이 세계 경제에 아니 평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도시가 시작이 된다면 정말로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라든지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등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진항이 있고요. 선봉항이 있습니다. 또 굴포항이 있는데요. 근데 굴포항은 실은 잘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굴포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 시대였어요. 특히 여기는 굉장히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 김석철 씨가 제안한 것은 우리 한반도의 제일 끝인 북한의 굴포항을 통해서 들어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방천, 그 다음에 중국의 경신, 그것을 만나게 하자 이런 뜻이고요. 그 자세히 보시면 바다에서 굴포항에서 배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도로로 들어가서 가운데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체처럼 만들어서 러시아에서 3분의 1, 북한에서 3분의 1, 중국에서 3분의 1을 그 땅을 할애해서 그 안에는 다국적 도시를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안에서 관광, 아까 또 얘기하는 주변은 에너지, 그런 다양한 것들 첨단으로 만들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유럽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가 큰 도시의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했을까요? 신경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정권에서 얘기하는 한반도의 신경제 시대입니다. 그러는 서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맞닿아 있죠. 한국의 목포, 인천, 남포, 그리고 북한의 남포죠. 그리고 연태 지역을 해서 한 서해권. 그 다음에 동해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과 또 속초와 원산, 청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또 일본의 니카타까지 연결되는 서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태평양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요것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지 지도는 서쪽으로는 목포서부터 그 북경까지 천진까지 연결되는 그런 환항의 경제 벨트를 만들고 또 동해 쪽으로는 환동해 지역으로 해서 접경지 평화 벨트와 또 북중러 공동 개발을 약간 아까 보여드린 훈춘과 라진과 핫산을 연결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이 계획이 중국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북한과 연결된 가운데 있는 접경지역 평화벨트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걸 넘어서 중국까지 아니면 중국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여기에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것들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지혜롭고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제인 인터내셔널 델타에 대해서 다시 훈춘시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 합작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계획한 건 아니고 중국에서 계획한 것들을 가능한 언본의 유지에 벗어나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한반도의 맨 북부분 두만강 지역에서 약 한 20년 살았습니다. 그게 백두산에서 동해로 내려가는 강이 이렇게 한반도하고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북한이고 여기 중국이고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또 여기는 제가 갔던 곳은 이곳 연기시고 그다음에 제가 같이 도시계획을 참여했던 곳은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그리고 라진시. 물론 제가 한국 사회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있는 연구소에 우리 제자들 통해서 이들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핫산. 이게 지금 빨간 게 들어가 있는 것이 철도입니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있는 철도.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중국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밑으로 바닥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리고 계획에 참여한 것이 방천과 경신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두만강이 있고요. 저 끝에 동해 바다가 있고 왼쪽으로 러시아 핫산이 있고 오른쪽엔 두만강 동 라선 굴포항이라고 했죠 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승전대. 그 다음에 제가 사진 찍었던 곳이 중국 훈춘시 경신지입니다. 이게 보시면 세 나라 같지만 그러나 가운데 철도가 있잖아요. 강 중간에 거기까지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로는 바다는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중국의 방천과 러시아 핫산과 북한의 라선 이 세 지역을 다국적 도시로 만들자. 이거 한국적 표현이고 중국적 표현으로는 훈춘국제관광 합작구역을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UNDP가 또 이것을 활동했던 곳이거든요. UNDP가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도 있죠. 근데 그 잘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구역들을 중국이 직접 나서서 이 세 지역을 합작구역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발표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배경으로 보면 한번 이게 온라인 하면 이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배경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좀 우월하다.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 한국의 대학과 또 군대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 지역을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 전문가들이시니까 이게 관심을 갖게 된다면 특히 우리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근데 거칠 말고 직접적으로 정말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왜 필요한지를 또 통일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기대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동북아 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있다라고 중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 중국적 표현이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바다가 있어요. 동해바다. 그 다음에 두만강이 있어요. 강이 있고 그 안에 또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 또 바다에서 동해바다에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 모래 그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막이 굉장히 커요. 그 한가운데 쓰면 와 이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할 정도로 사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바다와 강과 산과 사막을 볼 수 있는 나라, 웬만한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연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국이 연결되어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골까지 합치면 6개 나라가 통하고 있다. 북한, 한국, 일본까지 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주변에서 가치권 다 갇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여기에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철도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도로뿐만 아니라 삼국 철도가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 러시아와 북한은 또 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철도를 우리가 한국까지 내려올까 아직 연결되지 않았죠. 연결만 된다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는 일로 가면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잖아요. 다시 유럽까지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또 태평양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럽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입구다. 새로운 시대의 출입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는 철도가 도문에서 시작돼서 북경으로 갔다면 이제는 고속철도로 돼서 바다에서 청진, 라진에서부터 북경으로 가는 그리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철도가 연결된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이제 교통 체제를 갖추게 된다. 그래서 두만강 삼각축제 관광 협력 시범지구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는 중국에서는 완벽하게 교통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밑에 보면 육군, 해군, 공군 이 모든 종합적인 교통 체제를 다 갖추고 있다. 물론 지금 공항은 연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훔춘에도 공항을 연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러시아의 핫산, 특히 울스리스크나 이런 곳, 자르빈이나 이런 곳에 철도뿐만 아니라 공항을 연결돼서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그거를 중국에서 다 되고, 물론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중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이 지역을 이렇게 진행되는 건 원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곳에 제 개인 생각에는 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해야 되니까. 블라디보스톡은 유럽의 동쪽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거점이고 또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는 중요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경제 활성화를 해서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지금 이 지역으로 경제가 옮긴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태평양 쪽에서 만약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그 경제를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이 굳이 또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았다가 다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있죠. 그러나 많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더 크고 그를 통해서도 러시아로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역과 블라디보스톡은 다툴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오케이죠. 그래서 지금 사인하고 진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사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오케이는 서로 했지만 또 특히 이쪽은 러시아의 핫산 지역은 군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서 발전하는 데는
약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건 러시아에서는 여기를 경제를 확 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이쪽 지역을 두만강 이니셔티브, UNDP의 그 계획들을, 정책들을 적극 지지하겠다. 그 전에는 지지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행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그래서 1대1로 추진하겠다. 이거 연결해서. 왜냐하면 1대1의 이게 중심이 시작이 되니까요. 동쪽이 아까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것을 통해서 몽골, 러시아까지 연결돼서 국제 경제 회랑의 역할을 하겠다. 중심이 되기를 만들겠다. 그리고 창지2 개발 개방 선도구의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중국에서는 큰 계획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한과의 경계에서 다 철책으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넘어올 수 없고 중국도 갈 수 없도록 철창으로 다 막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중국 두만강 국제 이 협력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서 그리고 진행되는데 이제 관광협력이 중요한 전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잘 모아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중요한 생각, 이 계획은 우리로서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또 패권을 가져갈 것에 왜냐 내륙과 대륙과 그다음 바다로 나가는 것에 이런 시작점으로 보니까 이것을 좋은 기회로 보고 우리가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겉으로 얘기했을 때 시작은 뭐죠? 두만강 삼국지는 다국적 관광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러시아와 또 주변에 있는 여섯 나라과 다양한 관광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훈춘에서 UNDP 회의를 하는데 거기 제가 몇 차례 참여해서 나눴던 얘기는 그 주제가 관광입니다. UNDP에서의 회의 주제는 6개 속해 있습니다. 도로와 환경과 경제와 문화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물론 관광도 있죠. 근데 지금의 UNDP의 이 안에서 회의 중점은 관광입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통해서 모스크바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몽골은 이 지점과 어떻게 연결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북한은 이 지점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어떻게 위치해서 그것을 경제를 해결할지, 중국도 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중국 내륙에 있는 관광국도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이 UNDP의 이런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지금의 이 지점을 생각해서 가는 것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관광을 어떻게 비교해서 국제적으로 농부가 차원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통일보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는 그들이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은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이제 3개국의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하나입니다. 방천에서 보면 그쪽에서 보면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거기 민속촌을 지어놨어요. 저희 보면 우리나라의 그 민속하고 똑같죠. 근데 그 안에들하고 약간 다른데 그건 거기 가면 조선족이 살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장고봉이라고 있어요. 이제 장고봉은 뭐냐면 장구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그 산이 있는데 거기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전쟁할 때 러시아가 올라올 때 거기서 막 싸워서 격전지가 있어요. 크게 승리했는데 근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또 있대요. 우리들은 아는 노래입니다. 카츄샤 노래. 거기서 불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거. 또 북한하고 가는 이제 건화 지역이 있거든요. 건화 세간.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의 경계를 얘기하는 토잡이. 그 다음에 관광 전망대, 용호강.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사막. 놀이공원 있고 그 안에서 아주 정말 이국적인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두만강 부두 또 이 경계를 여기까지 만든 그 오대익이라는 사람의 그 비,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여러분도 혹시 다녀보셨으면 아실 건데요. 중국의 연길에서 출발해서 훈춘으로 해서 해관을 지나서 러시아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자면 경계만 넘어가면 갑자기 똑같은 강이고 똑같은 환경인 것 같은데 거기서 한 2, 300마다 지나면 환경이 확 달라져요. 나무도 달라지고 갑자기 유럽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삼국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또 북한도 보면 또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한 두만강에서 서로 다른 동서양이 만나는 거가 되겠죠. 그만큼 문화는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런 가치관과 어떻게 컨셉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정말 여기는 위해 지혜를 모아서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러시아에서는 실은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이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 자연 그 다음에 건물 몇 개 뭐 이렇게 펑하고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좋아 그러면 한마디로 이 발전이 되지 않았구나. 자연이 아주 뛰어나고 좋습니다. 북한도 자연이 정말 좋아요. 근데 거기는 비현미적인 게 있어요. 이게 아진 광장에 두 사람이 서 있고 그리고 승전대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오랑캐를 물리쳐갖고 했던 기념비상 승전대 이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성벽 그 안에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면 라진에서 가면 이 승전대를 가는데요. 이 성벽 호텔에서 오직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더 오픈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목표를 이제 설정하면 중국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별 표시 있는데 그 옆에가 목적지이고요. 중국은 동북아를 통해서 시장 전략을 어떻게 쓰냐면 첫째로 이를 통해서 동북삼성, 길림성과 홍영량성, 연영성을 크게 발전시키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왜 그러냐면 장춘에서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다 어디를 간다고요? 다 북경으로 가잖아요. 북경 그 다음에 남방으로 가니까 이 도시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도시가 자꾸 낙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활성화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로.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전하게 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열게 되면 해안 쪽에 있는 북경, 그 다음에 상해까지, 그 다음에 대만까지, 그 다음에 천진까지 연결돼서 해안에 있는 곳까지 연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라진을 통해서 훈춘 라진을 통해서 그 동해로 우리나라 동해 바다로 해서 나와서 상해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발전하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국제시장인데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까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몽골의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중심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끄는 선두 역할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도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한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위치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컨셉이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들이 갖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리드할 수 있도록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살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1대1로 첫 국제관광 합작 시범구역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이 1대1로가 성공하려면 1대1로는 그 중국에서 거의 중심 시안에서 시작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그 아시아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북 쪽은 이게 전략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열게 되면 1대1로 큰 탄력을 받고 마치 이렇게 서플라이 되는 이런 공기를 계속 주입하는 이런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다국적 관광지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 그래서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 육지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적절히 활용하겠다. 세 번째로는
국가의 동북아 국제 관광 합작과 발전에 중요한 플랫폼으로 삼겠다. 이건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니까 뭐죠? 지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중국 내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의 역할이니까 그 플랫폼은 우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시작으로는 두만강하고 바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건 두만강에서 바다로만 나갈 수 없다면 이건 큰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진드하고 러시아의 자르민하고도 열리게 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만강하고 바다를 잇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로 이쪽 지역이 시작을 하고 진행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토대를 갖겠다. 그 사회적으로는 이쪽의 관광을, 문화를 자기네들이 주도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의 도시화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일으키겠다. 근데 문화를 주도해야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생태, 환경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태 문명적으로 좀 만들겠다. 저탄소,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단계적으로는 2018년까지, 지금 2021년이니까 지났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지명도를 찾기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많이 중국 내륙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광객들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경영이라든지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경영도, 또 관광에 대한 그런 디자인도 그렇고 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향상 단계로 2021년까지는 나름대로 동북아에서 아시아에서 이제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다. 특히 이제는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바다의 휴양지를 갖겠다. 이 뜻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죠. 올해까지는 바다까지 나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도 어느 정도 계획을 돼서 전에는 중국 훈춘에서부터 고나라는 곳으로부터 라진 시내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강을 통해서 승전대학과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적 단계로서 신정간에 이런 국제적으로 이제는 다음에는 국제적인 명소로 가져서 자리를 잡겠다, 리드하겠다. 그래서 이게 큰 계획이 2025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또 발전 전략으로는 일대일로하고 일체화되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쪽과 서쪽과 하나로 연결돼서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여기 시작은 공유인데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 3개의 관광시장을 하나로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중국으로 들어가도 되고 러시아로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체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이것을 브랜드로 만들겠다. 동북 지역의 그 합작구역은 정말 브랜드가 있다라는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게 하지 않겠다. 크게 하겠다. 대형 사업으로 국가급에서 국경에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죠. 강과 바다를 잇는 전략을 하겠다. 관광산업을 통해서 두만강 출항권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두만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을 이제 갖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 목적을 점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훈춘에서 두만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활성화된다면 라진시, 그 다음에 훈춘시, 그 다음에 멀리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해서 크게 엮겠다. 이 뜻이. 그래서 활성화돼서 더 범위를 키우겠다. 그 공간계획으로는 이제 이 지점이 지금 이제 훈춘하고 훈춘은 큰 도시고요. 그 안에 경신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지점인데요. 라진하고 화산. 이 지점에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기를 합작 핵심 구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공한다면 발전 연구 구역으로서 범위를 크게 요 샘플에서 크게 라진시와 블라디보스토크와 훈춘시를 더 활성화시켜서 도시를 좀 키우겠다. 그러니까 세 도시를 다닐 수 있도록. 지금은 조그만 공간인데 더 키워서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 합작 핵심 공간은 약
한국 돈수로 100만 평을 한다면 이제 이 지역이 아니라 더 크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라진시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는 3개국을 모두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자 뜻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한번 일조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뭘 참가하든 해서 3국이 아니라 6개국, 세계 모든 국가들이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두만강 삼각조 국제관광 합작 시범 구역을 모델로 해서 범위를 점점 크게 해서 라진시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국만이 아니라 3지역 실현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도로, 그다음에 철도, 그리고 다양한 정책,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시스템 이것을 구축해서 나가겠다. 언제까지요? 2025년까지 완벽하게 하겠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이제 지도에 익숙하실 테니까 이제 맨 오른쪽에 그 푸른색이 보면은 그게 중국입니다. 이 중국 그인데 중국은 여기서 지금까지는 중국이 막혀 있잖아요. 왜냐면 그 밑에가 그 녹색하고 밑에 그 좀 러시아 핫산 쪽이 막혀 있는데 이제 이쪽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까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두 번째는 러시아 핫산 지구인데요. 러시아 핫산 지구는 오랜 전통의 러시아풍 문화를 만들어서 그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유럽의 관문이니까요, 동쪽에. 그래서 이 극동 지역에서 가장 해양 문화가 발전된 것으로 더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많이 중국 사람이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식당을 가더라도 러시아 사람이 중국 사람이 있는 데는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 문화의 그 자존심이 높아서 중국 사람과 함께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안 섞어요. 그리고 밥 같이 안 먹고, 그리고 대화도 안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가면 막 담배 막 피우고 시끄러운데 이 사람들은 절대 담배 안 피고, 그다음에 뭐 뮤지컬 같은 거 볼 때 옷 멋있게 입고 오고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좀 같이 있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다 보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는 북한 구역인데요. 여기는 그 북한의 전통 지역 문화를 잘 발전시켜서 그것을 잘 만들겠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화시켜서 관광의 활성화를 가져서 삼국을 특화시켜서 만들겠다. 이런 공간 계획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일대인데요. 이게 1대1로 그러잖아요. 1대. 이건 뭐냐면 두만강 여기 선부터 두만강 이게 선입니다. 두만강. 그 강 전체를 바다까지 나가는 것을 1대1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바다까지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3구역으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3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획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파란 선이 들어간 데가 지금 중국 방천에서 라진시로 들어가는 그 세관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해서 그 시내 중심으로 라진시 시내 중심으로 바다와 상관없이 그 육지로 해서 도로로 들어가거든요. 이곳에 이 지역의 중심인 관광 종합 안내센터를 만들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든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쇼핑과 호텔과 안내시설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접수하면은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러시아 가면 거기에 이제 승마도 있고 휴양도 있고 쇼 뭐 이런 것들, 특히 러시아는 쇼 같은 게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여기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안 가도 된다는 거죠. 또 유럽을 안 가도 된다. 여기서 볼 수 있다. 이걸 만들겠다. 그 다음에 북한에 가면 여기에 이제 휴양. 이제는 길림성이라든지 또 이 흑령강이 있는데 바다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길림은 바다가 없거든요. 이제는 이쪽으로 해서 바다를 마음껏 즐기겠다는 거예요.
바다를, 그다음엔 북한의 그 조선족 문화를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구역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두만강 자국독 지하고 중국의 두만강 합작구역의 계획을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은 중국에서 제안한 거고 오른쪽은 한국에서 제안한 겁니다. 한국에서 제안한 것은 이 가운데 굴포항에 노란 지금 막 뜬 거 여기로 굴포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들어가는 거죠. 북한에서 들어가서 안으로 쑥 들어가서 가운데 만나는 곳에 러시아 핫산과 중국과 북한이 만나는 그곳에 성체도시처럼 만들겠다. 그거고요. 또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근데 중국은 빨간선이 두만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만강으로 해서 직접 이렇게 쭉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으로서는 이제 북한과 연결돼서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이제 중국에서는 아니 그냥 강을 따라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복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7개를 관광상품을 적었어요. 바다, 그다음에 생태, 그다음에 수상, 골프, 뭐 승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문화체험, 중의양. 이게 그 백두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에 이들은 백두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나오는 약초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공이나 또 이 중국에 나오는 약초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로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노인 시설들도 해서 그 노후에 여기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국 풍경도 만들겠다. 그리고 상품도 그래 문화 상품은 여기서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 유적 관광, 붉은 문화 체험, 민속 문화 체험, 그러니까 사회주의 문화의 광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겠다는 거죠. 핵심 프로젝트 전체를 보면 이게 전체 마스터 플랜입니다. 가운데 강이 있고 푸른색 위에가 중국, 그다음에 노란색이 러시아, 그다음에 녹색이 그린이 북한이고요. 그래서 그 바다하고 연결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바다를. 그러니까 저거 세 구역을 하나의 다국적 도시, 국제 도시를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첫째를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강을 따라서 부두를 만든. 제가 오기 전에 부두를 이제 2개를 만들고 왔는데요. 실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만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폭이 크지 않으니까 한 뭐 5분이면 이게 넘어가는 그런 강이. 그러니까 그게 좀만 더 가면 바다로 나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지금 2개 됐다 그랬잖아요. 진행되고 있다. 그 위에 이제 관광객이 들어오면 이 지역을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오면 관광 컨벤션이라든지 종합센터들이 있고 또 면세점이나 양로원, 중의원 이 다양한 시설들이 여기 있으니까 모든 지역을 여행하고 와서 숙박을 이용하겠죠. 중국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시설들을 갖추겠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카츠샤 광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이런 유적들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핫산에는 주로 러시아풍의 그 소도시, 그다음에 승마 같은 거, 러시아 군사 문화 체험 기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해안, 해변 같은 거, 해변이 아주 정말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중국하고 인접된 곳에 북한에 맞는 그런 군사시설하고 그다음에 그 휴양 같은 건데요. 근데 참고로 요거는 이제 북한 사람이 직접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드로잉을 해갖고 왔어요. 손으로. 우리는 이제 컴퓨터였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림을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 북한 지역에서 그래서 북한 지역만 좀 더 이렇게 보고 싶어서 관심이 있으실 거라서 좀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굴포입니다.
굴포고 여기가 우리나라 습지로서 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신석기에 가장 오래된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북한 두만강 특화 마을을 하고 자동차가 들어가는 캠프장도 만들고 리조트 또 그다음에 군사문화 체험기지 그다음에 부두 뭐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정겹죠. 이거는 그들이 그 만든 그 사례 사진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 조선의 문화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승전대, 그다음에 성벽 호텔이라는 곳에 숙박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진 외국인하고는 중국인이 거의 대다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매년 12월 31일부터 1월 1일 날 아침에 새벽에 1월 1일 0시에 여기서 축보를 터뜨려요. 그래서 러시아 파산,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중국의 방천에서 삼국에서 같이 터뜨려요. 그러면 중국의 저 그 서쪽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왜냐면 처음에 해 뜨는 거 보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동해 가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서 해를 보고 하루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중국하에서 거기 두만강을 끼워서 북한까지 가는 자전거도 사이클 대회도 있고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이렇게 뿐만 아니라 관광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부두를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녹색 통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노인, 국민, 장애인들이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그 세관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은 요하고 북한의 요 부분을 진행돼서 지금 거의 완공이 돼서 아마 사용할 것 같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바다를 나가면 한 15km 되거든요. 이제 곡선 따라가면 직선 길이는 한 8km 정도 된다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네모 박스 친 데 보면 러시아하고 연결돼 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중국에서 그 4km만 러시아로 가면 핫산으로 가면 바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좋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두만강으로 나가지만 두만강으로 나오면 이제 좀 복잡하잖아요. 예, 협의할 게 많고. 근데 저긴 러시아하고만 협의하면 되니까 그 길도 지금 도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도로라든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관객국은 화폐 결제를 인민폐를 하게 됩니다. 인민폐 알죠? 러민폐. 중국 돈으로 사용하고 또 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현금 인출, 그러니까 위챗 같이요. 그리고 이제 3자가 인터넷에서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교통에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교통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세 나라 각자 지역에서 오더라도 그 입구에는 주차장이 있으면 그 차는 놔두고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도로는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다양한 차들이 있어서 그 차를 타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삼국이 이제 관리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준비하면 되니까 이제 이런 보안이라든지 신변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겠다. 또 개인 자가용을 원한다. 그럼 신청하면 가능하고 그 안에서는 또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바다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세금은 각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 그 땅을 투자한 만큼 세금과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TM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면 새로운 카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니면 다 이렇게 그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혹시 아프다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다니는지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통과문도 보장하겠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금융, 관광, 의료, 안전 이런 모든 것들 둬서 국제적으로 손색 없도록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언어에는 지장 없도록, 그리고 마음껏 다녀도 이상 없도록, 그 자전거 타도 될 수 있을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관광 지역을 만드는데요. 이제 1박을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방천에서 시작해서 이제 북한에 까지 내려가면 바다로 나가면 이제 그것을 이제 러시아로 들어올 수 있어서 이제 2박하는 거고요. 2박은 바다로 아예 그 핫산 지역으로 해서 중국에서 시작돼서 북한으로 내려와서 핫산의 지역을 바다로 카페리를 타고서 이렇게 크루즈를 타고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는 아예 아까 그 4km 있다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아예 핫산을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북한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3박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TM카드라든지 화폐라든지 뭘 시스템 구축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훈춘에서부터 러시아 이게 오른쪽이 블라디보스토크이거든요. 그러니까 훈춘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철도로 다 연결돼서 5년 안에 완공하겠다. 그래서 이제 5년은 지금 거의 됐어요. 근데 아직 착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오케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 서로 계획은 얘기했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로서 서로 부드럽든지 안 됐든 서로 약속은 서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된다면 지금 훈춘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중국 연길에서 훈춘에서 새벽에 떠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저녁 7, 8시에 도착해요. 거리는 짧은데 너무 환경이 안 좋고 또 세관 조차라든지 복잡해서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2시간이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해안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훈춘, 라진 그리고 핫산을 연결하는 국제도시입니다. 뷰 포인트로 해서 한번 리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국제관광합작구역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두만강 다국적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지점이 세워지기 원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불려질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디자인하는 사람이니까 디자인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을 글로도 써보고 그림으로도 그려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은 통일은 특히 또 이 지역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림도 그려보고 또 이 지역에 맞는 또 새로운 도시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도시들이 너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옛날 도시가 계속 같지는 않습니다. 이 도시도 지금은 훈춘, 라진, 핫산이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도시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가 세 개의 도시가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죠. 지금은 해체주의 시대고 지금까지 쌓았던 우리들의 많은 생각들이 해체되어서 새로운 지명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가치관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간 지금에 우리가 어떤 도시를 세울지가 참 중요하죠. 도시는 처음에 도시의 방어와 또 경제와 또 문화로 각각의 도시가 세워지고 또 교통에 따라서 요즘은 세워졌죠. 근데 지금은 주도한 것은 한 개발의 업에 그 도시를 세워가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화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똑같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다 돈이에요. 저거는 5만 원짜리, 저거는 10만 원짜리, 저거는 2만 원짜리, 저거는 5천 원짜리. 이런 도시에 세워진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는 어떤 도시를 세워줄 건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공동체적인 도시의 성격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들이 공동체적으로 사람의 본질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위두하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결국은 두만강 다국적 도시든 합작구역이든 도시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도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북한과 남한 또 만나도 새로운 도시가 만나고 새로운 그 도시를 세울 때 우리의 서로 다른 경제나 또 그리고 가치관이나 또 서로의 목적이 다른 곳에 어떤 도시를 세울지는 새로운 공동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두만강을 바라보면서 중국에서 했던 일을 한번 잠깐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철도가 있는데 저거는 조선러, 그래서 조러 다리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바다까지 나가는 데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계고요. 또 위에 중국하고 북한은 북한하고 중국과의 경계입니다. 이 세 나라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이게 중국 관광객의, 중국에 가면 용호각이라는 곳에 관광객이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용호각이라는 데가 아까 이 건물이 네모로 된 빨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간 것을 이제는 생태 가이드라고 해서 저 끝까지, 철도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이 안 되네. 이게 넘어가지 않냐. 영상이라 그러는 거야? 네. 이렇게, 네. 저기가 화면을 다시 찍어보시겠어요? 계실까? 아니, 이거를 네. 좀 보시고. 이거거든요. 예, 잠시만요. 여기 혹시 이 바탕화면에도 지금 파일이 있습니까, 지금? 네네. 오케이. 그러시면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하셔가지고 파일이 와는 거예요. 파일이? 예. 바탕화면에 거기 꺼내 오셨어요. 네네. 현실장에 경신이 요거는 쓰는 거죠? 네.